대학교 수학 컴퓨터공학 전공 유용재입니다. 우리의 언어에 존중이 있는가? 지난해 겨울 우리는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의 현장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변화를 향한 갈망의 목소리는 정말 뜨거웠습니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정치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성숙한 시민사회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발전해야 할 시민의식에는 무엇이 있는가? 저희는 그 답이 언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시민의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고 어찌 보면 두루뭉술 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명확한 진단과 해법을 위해서는 명확한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언어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사고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모든 기저에는 언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언어 시민의식에 대한 진단과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 시민의식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한남충, 급식충, 김치녀, 틀딱. 저희가 불과 1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를 조사한 결과 발견할 수 있었던 수많은 폭력적인 어휘들입니다. 특히 모년층을 비하하는 단어로 종종 쓰이는 틀딱의 경우에는 2016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직접 사용 빈도를 구글 트렌드로 분석한 결과 1월에 점차 증가세를 보였다가 2016년 12월 가장 정점을 찍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해 정보가 맞물리는 시점이죠. 이렇게 수많은 노년과 젊은 층이 갈등하고 남성과 여성이 갈등하는 이런 대립의 어휘들은 이미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안타깝게도 소수자나 공익집단을 비하하는 어휘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리숙한 사람을 장애인이라는 단어로 비하한다든지 경찰이라는 단어보다 짭새가 익숙하다든지 검찰이라는 단어보다 떡검이 익숙한 우리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존중이랄 것이 없어 보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서 보여준 시민의식도 충분히 성숙한데 고작 지금 말 한두 마디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야. 하지만 저희가 지금부터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사회의 성숙의 완성이라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시민의식이 충분히 성숙했다면 그렇지 않은 분야에 가서 시민의식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 저희는 그것이 진정한 시민사회의 완성을 위한 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언어 시민의식을 반성하고 더 발전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민의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저희는 지금부터 크게 세 가지의 대안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언론과 방송은 바른 언어를 선도해야만 합니다. 모든 변화에는 그것을 선도할 주체를 필요로 하죠. 저희는 그것이 언론과 방송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만 해도 언론과 방송은 올바른 언어를 충분히 열심히 선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선도는 대부분 언어를 제대로 쓰는 것에만 포커싱이 되어 있었습니다. 맞춤법을 올바로 지킨다든지 표준어를 준수한다든지 이런 바르게 언어를 쓰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언론과 방송이 언어를 더 성숙하게 쓰는 국민들이 되도록 선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이 학생들의 진정한 언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학창시절에 바른말 고운말을 씁시다 라는 문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문구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의 방향성이 학생들의 진정한 언어 성숙을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에세이에서 적은 것처럼 언어 생활이라는 교과목의 신설을 제안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국어나 고등교과에서 굉장히 일시적으로만 제공되었던 교육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언어를 되돌아보고 언어를 좀 더 성숙시킬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민사회가 언어 생태계를 함께 가꾸어 나가야만 합니다. 사실 언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시민의식의 성장을 위해서 정말 많은 정책들, 정말 많은 노력들이 기울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공했나요? 변화했나요? 그렇지 않죠. 저희는 그 이유가 모든 노력들이 시민을 변화시키려고만 의도했지 시민 스스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언어 생태계를 시민들이 직접 바꾸는 문화가 형성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중은 개 돼지다.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한 나라의 교육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입에서 나왔던 이 말은 모든 국민들을 분노케 했죠. 이 말이 나온 직후 출발선상이 다른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자는 취지였다라는 해명이 나왔습니다만
이 해명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모두의 공분을 샀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말에 존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민중은 개, 돼지와 같은 대상이었고 민중에게 존중이란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5분 전에 드렸던 이 질문, 우리의 언어에 존중이 있는가? 이제 우리 시민사회는 이것에 대해 답할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때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고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질문에 우리 그리고 시민사회가 답을 하는 과정이 시민의식의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천희 씨 모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얘기해 주신 거가 그 언어 생활이라는 그런 새로운 교과서나 교과 과정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혹시 만약에 이걸 직접 만드신다면 어떠한 내용을 좀 담고 싶은지 그냥 이렇게 교과 과정만 편성한다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먼저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저희 에세이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시간상 설명을 못 드려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러한 대안을 결정하게 된 현행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요, 국어나 부덕 같은 교과목에서 언어의 성숙한 사용이 굉장히 일시적으로 조금만 다루어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실제 교육과정을 분석해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새로운 교과목이 자리 잡는 것 자체가 언어 생태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징적 의미가 일단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언어생활 교과목에서는 기존의 교과목이 다룰 수 없었던 실질적인 교육이 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혐오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형태의 혐오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실제로 저희 두 팀원 같은 경우에도 알게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혐오 표현의 사례들, 온정주의 혐오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언어 사용, 폭력과 차별로 이어지는 경우 이런 것에 대한 상세한 사례 해설이 교과서에 먼저 담길 거고요. 사례 해설뿐만 아니라 저희가 실질적인 교육을 목표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이 표현을 쓴 적은 없는지 그리고 상대와 함께 반성해보는 과정, 그런 실습 활동들을 아마 교과에 넣게 될 것 같습니다. 어휘가 갈등을 조장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관계 사이의 갈등이 언어로 표현되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언어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궁극적,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만약 관계가 개선된다면 언어도 저절로 순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먼저 관심 있게 읽어주시고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갈등을 조장하는 어휘의 지배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두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이 생긴 게 먼저고 그로 인해서 어휘가 그 갈등을 더욱 촉발시킨 게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어휘가 갈등을 조성하고 지배했다고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의 대안이 직접적으로 갈등을 부순다든지 무언가를 규제한다든지 하는 대안은 저희가 제시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의 의도입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는 인위적인 노력이나 강제적인 조정이 시민의식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없애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자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 뿌리를 언어라고 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인위적으로 떼내서 너희들이 그만 싸워, 사회 갈등 그만 만들어가 아니라 그들의 갈등에서 나타나는 혐오 표현들을 없애고 그로 인해서 언어 생태계, 사회 생태계가 저절로 자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 정도로 성숙한 시민사회임을 믿고 싶어서 이렇게 대안을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되게 좋은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경을 조금 많이 쓴 이유가 이제 국민 그 이제 인권위원회에서도 이제 이런 혐오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상적인 공론회장을 이제 막아버리고 이제 사람들의 그런 비이성적인 그런 증오의 표출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신 이제 갈등의 해결을 이제 막는 이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증오 표현이나 아니면 혐오 표현에 대해서 이제 좀 제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저희 발표를 통해서 이제 한층 이제 이제 우리 사회에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 언뜻 들어보면 막 욕을 없애자, 비하 용어를 없애자 이렇게 들리는데 욕과 비하 용어들을 없앨 수 있나요? 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참 많았는데 유시민 작가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사회를 멸균실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이 공존하는 사회가 진짜 좋은 사회다. 근데 결국 또 공존하다 보면 그런 비하 용어들이 인터넷상에서 돌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작가의 의견에 동의하고 저희도 우리 사회 자체가 멸균실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혐오 표현과 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드렸던 답변에 이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자면요. 무조건 막는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과 혐오 표현이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욕을 온전히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저희는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항상 그런 단어를 썼어요. 언어, 언론과 방송이 선도한다. 시민사회가 자정한다. 저희는 그런 힘을 믿는 것입니다. 언론과 방송이 모두의 욕을 규제하고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사용하지 않고 그들이 먼저 성숙한 언어를 사용한다면 언젠가는 느리지만 올바르게 시민사회가 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는 점, 그리고 욕 자체의 그런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그런 용어들을 본 적도 없고 대부분 대중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용어들 아닌가요? 네, 대중들이 만들어내는 용어인데요. 사례 같은 것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요즘에 쓰이는 다양한 혐오 표현들은 실제로 우리가 정말 XX로 처리해야 할 만한 그런 비속어는 없습니다. 오히려 언어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약자들이 추가되면서 언뜻 보면은 이런 단어 쓸 수 있지 않아? 라고 싶은데 알고 보니까 그게 혐오 표현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비속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모르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지상파 방송도 포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방송들이 욕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혐오 표현들, 그러한 기저에 따른 성숙하지 못한 표현들도 자각하고 반성하고 선도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양대에서 오신 노현태 서울대학교에서 오신 유용재 학생이 발표했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같은 미래전략연구소 에세이 공모전 대상 한양대학교 노현태, 서울대학교 유용재 학생입니다. 기아는 박서준 미래전략연구소가 주최한 2017년 박서준 미래전략연구소 에세이 공모전에서 이와 같이 1등하였으므로 상을 드립니다. 2017년 8월 18일 통합공과대학교 박서준 미래전략연구소장 김영현 부상으로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